NCS 기반 면접 답변 요령의 주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주의사항이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아니겠습니까? 의외로 많은 지원자들이 실수를 하고요. 또 이런 실수 때문에 그 좋은 점수를 깎아먹거나 아니면은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아주 끔찍한 경우도 생기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. 자, 면접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확실한 거는 합격할 사람은 합격을 한다는 거죠. 자, 거기에 바로 면접의 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이런 면접일수록, 중요한 시간일수록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분류를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. 해야 될 거는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어떤 거 있는지 볼게요. 자, 하지 말아야 될 것들, 시켜서 한 행동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. 자, 모든 행동은 능동적 행동과 수동적 행동이라는 것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누군가 시켜서 한 행동이 물론 결과가 바람직하고 좋은 경우가 있겠지만 그 의도 자체가 능동성에 기인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면접관이 봤을 때는 약간 마이너스적인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얘기하는 모든 경험들은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반드시 그것이 필요해서 내가 그것을 꼭 달성해서 이것을 이루고 싶어서라는 능동적인 이유를 바닥으로 깔고 도전한 경험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. 자, 우연하게 이루어진 결과.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자기는 어찌어찌 그냥 뭐 나름대로 하라니까 하는 것도 있었고 그냥 반쯤은 그냥 내가 뭐 그냥 이왕 맡았으니까 하는 것도 있었어요. 그런데 이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그 좋았던 결과를 막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.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쓴 글을 읽어보거나 면접장에서 꼬치꼬치 그 부분을 캐물었을 때 여러분 의도가 만약에 적극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그리고 또 어떤 계획성이 없다면은 그거는 어떤 우연의 산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. 자, 우연의 산물은 존중받지 못하는 게 면접장의 현실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시켜서 한 행동이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? 철저하게 내가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한 행동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연하게 이루어진 결과다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강조해야 될까요? 철저하게 모든 것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역시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뭐냐면요. 조직의 결과물입니다. NCS가요, 이 조직 중심의 그런 이 채용 프로세스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이 돋보이는 또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적 성과 그리고 또 직무적 적합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왕이면은 어떤 속해 있는 조직을 더 위에다 올리지 말고 자기의 노력,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에 도전해서 이루어낸 결과라는 부분에서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을 때 좀 많은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겸손, 또 한국 사람들 겸손하시잖아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이니까 겸손하잖아요.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. 근데 겸손한 거는 우리가 면접 볼 때 말고,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겸손한 거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? 근데 면접장에서는 그렇게 자꾸 남을 더, 아니면 조직을 더 우선시 하다가는 자기가 자꾸 가려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자, 그 다음입니다. 네 번째입니다. 자, 우리가 일을 할 때요, 모든 거를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신뢰감을 많이 못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은가 하면은 특히 내가 그걸 잘했다 라고 해서 하나를 딱 찍어서 표현하는 것이 더 강렬하게 와닿는 느낌이 더 많거든요. 그래서 그냥 뭐든지 잘했다고 그렇게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요. 그 일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특히 나는 이 부분에 관한 일을 정말 잘했다. 그리고 그 증거는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결과가 앞으로의 그런 내 근무에 있어서도 업무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직무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연결시켜서 그런 스타라는 부분이 언제든지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구조체계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. 기회가 주어집니다.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는가라는 것은 결국 본인의 몫이겠죠. 자, 그 다음입니다.
자, 추진력만 강조되는 표현들 좋지 않습니다. 그냥 무조건 잘했다, 무조건 잘했다. 내가 막 사람들 하기 싫은 거 억지를 끌고서 막 내가 뭐든지 잘했다. 자, 리더십이 돋보이는 사람,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 맞아요. 그런데 NCS 체계에서는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고요? 처음에 의도도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일에 대한 계획도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뭐요? 결과도 중요하고요. 물론 중간에 실행도 중요하겠죠. 한 가지만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은 좋지 않습니다. 아, 이거하고 헷갈리나요? 자, 모든 일을 다 잘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? 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? 자,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? 핸드폰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. 아침에 셔터를 올려서부터 밤에 셔터를 닫고 퇴근할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. 그 중에서 어떤 일을 가장 강조했느냐라는 게 4번이면 가장 집중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4번이라면 5번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런 흐름에 따라서 스타 기법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 4번과 5번의 그런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팔 때 가장 집중했던 게 신제품을 홍보하는 것에 가장 집중했다. 왜냐하면은 신제품이 가장 고객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또 신제품을 계약했을 때 가장 마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. 뭐 이런 이유가 있으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6번입니다. 자, 결과에 대한 미련을 언급하지 말아라. 자, 결과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. 만일 내가 다시 그 일을 한다면, 내가 그것만 잘했다면, 아, 그래, 그 사람만 없었다면, 이렇게 자꾸 결과에 대한 미련을 남기는 그런 표현들은 절대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. 특히 면접에서는요. 결과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.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완점을 찾든지 아니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교훈을 바탕으로 또 직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찾든지에 관련된 사항이지 그렇게 막 후회를 하거나 안타까워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들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해야 될 것 알려드리기 전에 부정적인 표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지 말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. 자, 이제 진짜 해야 될 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NCS 기반 면접의 답변 요령 하이라이트입니다. 자신이 주인이 되는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.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반복하지 않을게요. 자, 두 번째, 일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철저하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, 이것을 달성했을 때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, 소중함을 강조했으면 좋겠어요. 자, 모든 게 결국 경험이라는 게 결국 어떤 일에 대한 경험 아니겠습니까? 자, 세 번째입니다.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역할이 주어진 만큼 그 책임지는 모습이 적극적으로 어필됐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겠죠. 자, 네 번째입니다. 자, 여러 가지 일들 다 잘했다고 하지 마시고요. 어떻게요? 내가 그 중에서 가장 집중했던 게 무엇인지, 내가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쓴 게 무엇인지, 내가 가장 그 중에서 많은 공을 들였던 게 무엇인지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유를 설명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인식 있는 사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요, 한 가지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냥 일을 맹숭맹숭 잘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.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거, 또 어떤 방법을 새롭게 도입했던 거, 이렇게 어떤 약간의 그런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항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시면 좋아요. 자, 왜냐하면 그거야 자체 그 일을 잘하고 싶다는 의지가 그대로 아이디어와 방법을 통해서 실현이 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섯 번째고요. 자, 결과에 대한 만족. 아까 반대 개념이네요. 결과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고요.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가져라 라는 것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? 직무를 연결을 하셔야죠. 그래서 이 경험이 앞으로의 자신의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언급하는 그런 답변들을 적절하게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답변들은요, 굉장히 천차만별이죠. 자,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했던 답변을 예를 들어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큰 그림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, 그리고 해야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이드를 잡아드렸습니다. 이제 이 가이드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
자,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. 앞으로도 많은 발전 이루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